안녕하세요. IMP 정지영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그때 그 물건 샀어야 했는데 이런 아쉬움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16년간 부동산 투자를 해오면서 저 역시 수많은 기회를 놓치기도 잡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진정한 급매물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급매물이라고 하면 단순히 시세보다 싼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정한 급매물은 사연이 있는 물건입니다. 매도자의 급한 사정으로 인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 그것이 바로 급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요, 실제로 급매물이 나오는 상황과 장소,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잡아내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급매물이 나오는 타이밍을 알아라. 부동산 시장에서 진정한 급매물을 잡으려면 마치 사냥꾼처럼 먹잇감이 지나가는 길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16년간 경험을 통해 발견한 대표적인 급매물 발생 타이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단지 신축 입주 기회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입주 기간이 일정한 기간 안에 전세, 매매, 월세가 쏟아지기 때문에 한동안 공급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급매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1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입주 시기랑요, 그리고 입주 기간이 중요합니다. 입주 기간 시작하는 날, 마무리되는 날,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잔금이 임박할수록 급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세금이나 잔금을 못 맞추는 계약자가 발생됩니다. 이게 바로 굿 타이밍입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를 하고요. 그리고 레미안 나그란데, 그리고 광명에 입주가 여러 개로 진행을 합니다. 그 인근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을 체크해서 대단지가 입주할 때는 조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축 대단지 말고 기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급매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는데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분할 과정에서 빨리 처분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사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경매나 공매로 직전에 들어가는 물건, 저도 한번 매수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근저당이라든지 등기부 등본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그것을 하기가 어렵지만, 저는 부동산 소장님과 법무사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경매, 공매의 직전의 물건을 매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아주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이 상환이 압박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최근 뉴스에서도 대출금으로 경매를 들어간다. 그래서 대출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나왔던 물건들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2022년도에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대출금의 이자 때문에 이렇게 물건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는 진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잔금이 임박한 거죠. 자기 집을 팔지 않고 먼저 집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먼저 집 산 거가 잔금이 도래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서 부동산 소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급매 있나요? 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급매가 있다라고 하면 왜 그게 급매예요? 라고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급매를 현장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정말 급매를 산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소장님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소장님께서 바로 문자로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즉시 매수 가능해요. 소장님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개사에 방문할 때 저를 어필하기도 합니다. 문자를 나가면서도 보내요. 사장님, 오늘 빨간 옷 입고 왔던 땡땡땡
은행 대표입니다. 물건 나오면 연락 주세요라고 어필을 하는 거죠. 좀 기억에 좀 각인할 수 있는 멘트로 그 소장님에게 문자를 주고요. 그리고 이건 꿀팁인데요. 네이버에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만약에 그쪽에 이제 시세가 한 10억 정도 해요. 그러면 9억 5천짜리 집이 있으면 9억 5천보다 더 싼 물건이 있으면 네이버로 알려주세요 하는 알림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해서 매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은데 저는 중개사님한테 받는 것도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세를 조금 파악하고 계셔야지 이게 금매인지 아닌지도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진짜 금매물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어떤 게 기준일까요? 당연히 알다시피 실거래가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거래가 조회는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직방, 아실 이렇게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서가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트에 그 내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시세 파악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실거래가가 오르지 않는 물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소장님한테도 지금 실거래가에 오르지 않고 매매가 거래된 게 있나요? 얼마에 거래됐나요? 하고 다시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세를 파악하는 게 여러분이 금매를 잡는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라도 위치와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다르거든요. 조금 세분화돼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층, 탑층, 그 다음에 중간층을 보면 좀 좋고 평상시에 1층하고 노열층하고의 가격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가격이 한 1억 정도 차이 나는데 그때 1층 가격이 2억 정도 싸게 나면 그게 금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세분화에 대해서 시세를 파악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1등 물건의 가격의 적정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1등 물건이라는 건요. 1등으로 나갈 물건입니다. 1등으로 나갈 물건이 얼마 가격이다. 사장님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 집은 직전 가격보다 얼마 싸서 이게 1등 물건이다. 아니다. 1등 물건은 노얄동 노얄층이다. 수리가 잘 되어 있다. 이런 약간 디테일하는 가격 설정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가격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금매라도 발견하면 즉시 계약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그 금액별 계약금 10% 정도는 꼭 마련했다가 여러분들이 딱 금매가 나면 바로 쏘세요 하고 계약금을 쏘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금 운용을 계획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계약금은 5% 정도 준비해 두고요. 대출은 미리 계산해 두고 투자금의 적정성 금액은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비용도 있어요. 취득세라든지 복비라든지 인테리어 비용도 또 고려해 봐야지 여러분들의 자금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 그리고 금매를 잡는 법, 그리고 금매에 대한 시세 조사까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매물을 찾는다고 해서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버스가 지나갔다래도 다른 버스가 오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차분히 준비하시고 자신만의 기회를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돈 되는 정보 받고 싶다고요? 고정 댓글 링크로 따라오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